네, 그러면 이제 또 시조 관련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또 궁금했던 거 지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한번 해보시죠. 부산시 꼭 하나 질문. 그러면 네, 부산시. 도산지 부산시비고 이제 후반 6수 중에 뇌정이 파산하여도 농자는 못 들나니 백일이 중천하여도 여자는 못 들나니 이 부분에서 이게 결국에는 천둥소리 사는 문화들을 귀머거리는 못 듣고 갈변의 중천을 원래 소경을 못 보는데 우리는 눈과 그 갈변이 소경 귀머거리와 같지 말자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그러면 이제 천둥 소리랑 흰 태양을 어떤 지혜, 깨달은 그런 상징으로 볼 수,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이제 길머거리나 눈 먼 사람이 이제 명백한 지혜를 보고도 그거를 이제 알지 못하는 것과 반대로 가잖아요. 유니버설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조금 확장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도산시비국 지금 우리 8년이죠. 네, 여덟 번째 수, 둘에 여섯, 여덟 번째. 언학의 두 번째 수, 구제 213쪽인데 천둥소리 산 무너뜨려도 일군요 뇌정이 파산하여도 농자는 못 듣고 백일이 중천하여도 부자는 못 보나니 우리는 이목충명 남자로 농부같이 말자라는 이제 의미였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보시겠다고? 뇌정과 배기를 뇌정과 백일을 그 지혜의 상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만 그냥 사실 그대로만 본다면 그러니까 천둥 소리가 나는 건 현장에서 일어난 일, 실제 일어난 일이잖아요. 천둥 소리, 그다음에 흰 해, 밝은 해, 지혜이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하고 참이기도 하고 진짜이기도 하고 이건 다양하겠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의 현실로 따지면 진짜 공부 방법, 그러니까 진짜라는 말이 자꾸 붙어요. 참 방법을 여러분 경험 다시 돌려보시면 돼요. 우리 계속 해오던 그 말씀. 나는 작품을 바라볼 때 좀 겉핥기식으로 그냥 그 겉면만 봤다. 그냥 파란색 글씨. 근데 그 이면에 어떤 뭔가 철학적이고 이념적이고 종교적이고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우리 공부로 온다면 그냥 외우고 암기하고 맹목적으로 해와 어떤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진짜는 이거야 라고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이 말을 알아듣고 있다는 거야.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현 선생도 이게 언학이잖아요. 이게 두 번째 파트 언지 육곡 언학 육곡 후 육곡이죠. 육곡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학이잖아. 학. 학은 우리가 보통 가르치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보다는 배움의 길이에요. 배움의 길. 배움의 뜻.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라는 거지. 진짜 배움, 참 배움이란 무엇일까? 참 배움. 근데 눈 멀고 귀 먹은 사람은 진짜 눈 멀고 귀 먹은 사람을 폄하했다거나 무슨 그게 아니라 비유한 거죠, 그냥. 이게 이제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럼 나 소리 안 들린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 핵심은
아무리 배움의 길이 있어도 그걸 못 보고 못 듣고 그러면 제 길로 못 나간다는 거지. 합격의 길이나 교사의 길이나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길로 우리 현실의 사고예요. 근데 이게 고상 12공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뒤쪽에 잠깐 넘어가 보면 그 우리 시험에 나와서 고상국어과 뒤에 이 선생 똑같아요. 형태는 다르고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228쪽에 보면 이 선생의 고상국어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시가 거기에 이게 이제 단순히 풍경을 의 아름다움을 그 안에서 이제 논의는 아름다움만을 얘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안 해드렸을 수도 있어. 뭐 우리 금수업에 거기 보면 맨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맨 아래쪽에 그 저기 밑에 두 번째 수 팔복은 어디매요? 어 금탄에 다리 봤다. 그죠? 옥진금미로 수상곡 노는 말이 고조를 알리 없으니 혼자 즐겨 하노라라는 이런 표현도 있고 고조를 그러니까 여기 음악을 여기 나오는 우리 옥진금미라고 하는 좋은 검은고라고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옥진금미는 좋은 악기야, 악기. 네. 옥으로 만든 악기, 금으로 만든 악기. 그래서 여기는 좋은 검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연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리고 수상곡이라는 건 여러 곡을 연주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 고조라는 말은 그 노래의 어떤 뭐 음률이든 소리겠죠? 그걸 아는이 없으니 혼자 즐긴다고 했거든. 그럼 이게 겉으로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학문, 배움, 선인들이 걸어갔던 길, 성현이라고 그러죠. 성현들이 걸어갔던 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수에도 또 보시면 구곡은 어디네요? 문산의 세모라고 돼 있어. 세모 맨 마지막 수입니다. 첫째 줄, 첫째 구. 세모라는 건 해가 저문다. 해 세자에다가 모촌할 때 점을 못 자거든요. 저기 저문다. 해는 점으로. 구곡은 어디야? 문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이제 해가 떨어지고 있어. 그 말이죠. 시간적으로는 저녁이죠.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 있구나. 기암괴석, 암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기괴하게 생기고, 그죠? 괴이스럽게 생긴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절경의 그 모습이야. 괴석이 눈 속에 묻혀 있구나. 유인 노는 사람이죠.는 오지 않고 볼 것 없다 하노라가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경우도 겉만 보면 시간적으로는 해저블려, 그다음에 겨울, 그쵸? 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이면적으로 보면 여기가 절경이라는 거야. 이곳이. 근데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진짜 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짜를 보지도 못하고 에이 뭐 볼 거 있어 라고 말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앞에서 말했던 도산실곡의 백일 그 다음에 뭐였어요? 천둥번개 외션. 뇌정 같은 거야. 진짜를 둘 다 마찬가지 얘기라는 거죠. 진짜가 있는데 있어도 못 본다. 또 있어도 안 간다. 이게 온다 간다. 본다 안 본다가 너무 다른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답답함 또는 흔하게 빠질 수 있는 오류, 학자들의 오류. 이게 배울 때 배우니까 학생이지 뭐. 자기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이나 이광성이나 다 뭔가 배워서 깨우치는 사람이야. 깨우치는 사람이 눈으로 본 거야. 눈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야. 학문이란 이렇게 해야 돼. 배움이란 이런 거야. 근데 올바르지 못하게들 하고 있어.
근데 그걸 진짜를 봐야 돼. 그 본질. 이 말을 두 분이 같은 이야기야. 진짜를 봐. 공부의 방법. 그러니까 진짜를 바라보면 추상적이니까 이런 추상을 잡고 형상화로 끌어내야 되잖아. 그죠? 끌어내면 우리 공부로 결국 시켜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지만 여러분은 그럼 뭐 한 거야? 여러분 논거야? 논고? 눈 멀고 귀 머거리야? 아니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유인이야? 아까 이 선생님이 말했던 유인이야? 아니야. 그래서 대단하다고 여러분이 진짜 대단하다는 거야. 웬만한 웬만한 임용을 준비하는 친구한테 제가 하는 방식 얘기하잖아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믿지 않아요. 안 믿는단 말이야. 근데 이광 선생님도 이 선생님 진짜를 봐라. 농구 같지 말아라. 우리는 이목충명한 이게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목이라는 게 귀와 눈이지만 제가 말하는 그 제 책 속에 많이 들어있는 그 눈을 가지라라고 하는 제가 말. 그 진짜를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너무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고 너무 우리가 공부하는 데 너무 좋은 삶과 공부에 너무 좋은 것들을 담아놓고 있는 그런 또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렵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라가지고 교수학습 상황으로 끌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교사의 역할, 그 다음에 학생의 어떤 성장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로 이 작품들은 끌어다가 교수학습 상황을 전제하고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했던 똑같은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자습서 외우기 시키겠냐 이거야. 앵무새처럼. 선생도 앵무새. 왜? 다 있거든. 그죠? 이거 제가 그 말씀드렸죠. 교사들 중에 일부 교사, 정규 공립학교 교사를 말합니다. 임용고시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도 학생들이 자습서를 들고 들어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이 또는 이거 있잖아, 뭐죠? 그, 그 해법 그런 거 말고 교과서가 있으면 자습서를 팔아요. 출판사마다. 그럼 거기를 열면 우리 교과서에 들어있는 단원이 그대로 들어있고 그걸 다 파란색으로 다 풀어놨어. 근데 그걸 못 들고 들어오게. 왜? 똑같거든. 내가 하려는 것과 똑같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안 듣는다는 거야. 또는 무시한다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하시냐? 그 뭐야? 나도 하겠네? 나도 이거 읽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 금지. 금지시킬 건가요, 여러분들? 그럼 들고 들어오면 어때요? 자료인데. 해석되어 있는 자료 애들 갖고 들어오면 안 됩니까? 여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수업하는데 해법 도살신곡을 하는데 자주 펴놓고 하면 제가 나가 빼서 제가 해법을 맹신하지 말라는 건 제 수업생을 갖고 들어와서 내가 하는 것과 비교해서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파란색만 외울까 봐 결과만 얻을까 봐 그 사이에는 수많은 학자들의 그 과정과 고민이 담겨 있어서 나온 건데 요거 빼먹을까 봐 우려해서 내가 해법만 보지 말라는 거지 갖고 들어오면 어때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어, 역시 알려주고자 하는 교수학습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도자식은 여러 차례 출제가 되었어요. 정말. 근데 또 나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있었겠어. 여전히 중요한 고상 부호가랑 짝을 들려. 그래서 짝을 지어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여기서 이 작품과 관련해서 뭐 또 혹시 네, 이왕 나왔습니다. 네네. 1 관련 질문 있습니다. 네네. 네, 저는 그 오수에서 네.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원지 오 교재에 218쪽에 이 원지 우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원지 오에서 퇴계는 선비의 출처관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두 번째에서 이제 때만한 갈매기가 이제 좀 자연 친화적인 존재고
그다음에 교교백구라는 이 망아지가 이제 마음을 이제 자연이 아닌 속세 쪽에 좀 멀리 두고 있다라는 부분이랑 해석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출처관이라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선비의 출처관이라는 게 보통 선비 전에 말씀해주신 그 대부 그다음에 사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행에 맞춰서 또 따로 이해해야 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그 도산 12곡 오수죠. 다섯 번째 수에 대한 질문이셨어요. 여기서 그 218쪽의 그 오수에 대한 해설 부분에서 언지 5에서 퇴계는 순비의 출처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출처관이 뭘까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출처가 많습니다. 나아가면 배부, 이제 물러나면 선비. 그게 이제 출처죠, 출처. 관이라고 하는 건 퇴계의 생각인 거죠. 퇴계가 생각하는 선비의 출처관은 무엇이냐라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게 어, 첫 수에 드러난다고 봐야 돼요. 첫 수에 들어있어요. 이게 퇴계의 출처관이에요. 퇴계는 이게 그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 이게 이방원의 시조의 패러디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리에 여기서의 말하는 이런들 저런들은 나아간들 어떻고 또는 들어간들 어떻고 나아간들 어떠냐. 어. 그건 문제 없다. 다 각자의 그런 소명이다. 본인들의 생각이다.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행에 초야 우색이 이렇다 어떠해요? 초야 우색이라는 말 속에 이미 자신의 관점이 들어있죠. 초야. 이거는 뭐야? 처 아닙니까? 처. 초야라는 것이 자연이니까. 처하는 거잖아요. 신비로서의 삶. 우생이라는 건 자기야. 어리석은 삶. 그러니까 자연에 묻혀 그냥 아둔하게 살아가는 삶이 이렇다. 뭐 어때?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자기의 관점을 드러내죠. 천석고왕을 고쳐 무엇할 것이냐. 우리가 수업 전에 말씀드린 천석고왕. 그죠? 천석은 자연이야. 자연 상징합니다. 천석. 천은 생천자. 그죠? 석은 돌이죠. 자연. 고황이라는 건 병들었다는 겁니다. 음. 횡격막에 든 병. 다른 말하면 깊이 든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황은 횡격막을 얘기해. 횡격막. 몸에 우리 뭐 위장과 신장 사이에 명치 쪽에 있는 깊다는 의미로 썼는데 자연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고질병이라고 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 그냥 묻혀 사는 병이라고 했지. 이게 누구의 관점이야? 이게 퇴계의 관점. 그러니까 퇴계의 출처관은 뭐냐 하면 나는 자연이 좋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다섯 번째 수하고 언학의 다섯 번째 수죠. 언지 위에 다섯 번째 수. 산전에 유대하고 대하의 유수로다. 무슨 말인지 설명드렸어요. 이거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산이 있고 그죠? 여기에 누각을 하나 만든 거야. 그래놓고 뭐랬어? 유대하고 대하의 유수. 요게 저거잖아. 배산임수. 배. 뒤에는 산, 앞에는 물. 이걸 제일 좋은 어떤 풍수적인 좋아하는 풍경이라 그랬죠. 산 전에 유대하고 대하의 유수로다. 때 많은 갈매기는 왔다 갔다 한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한다. 갈매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대로의 자연이죠. 아까 말했던 천성. 그죠? 초야. 첫수에서 말했다. 그곳이야. 어. 근데 하거든 어찌하여 교교 백구는 백구자 이건 말입니다. 말 맞자가 써 있어요. 구자에. 이건 갈매기가 아닙니다. 교교 백구니까 흰 말이야. 백구는 멀리 마음을 갖는가. 이때 멀리를 이게 해석이 이게 분분하긴 한데 이게 첫수하고 연결시킨다면 그 다음에 아까 처세관인가 맞죠? 출처관 한다면
마음을 어디 두라는 얘기야? 여기 두라는 거야, 여기, 여기. 산 아래에, 산, 산이 있고, 뒤에 산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고, 여기다가 마음을 두지. 갈매기가 날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연이죠. 수업 시간에 더 말씀드리니까 자세히 말씀 안 드립니다. 자연이라는 건 뭐다? 단순히 네이처가 아니다. 맞다.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물도 있고, 돌도 있는 자연, 네이처가 맞아요. 겉으로는 맞아. 근데 진짜는 뭐라 그랬어요? 진짜는. 그러면 여러분 반대말을 생각해요. 반대말. 자연의 반대말이 뭐죠? 속세이기도 하고요. 도시. 도시이기도 하고요. 인위. 인위라고 속초합니다. 인위. 인위.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글씨가 보이시죠? 네. 한자로. 인자 사람 인자. 그쵸? 그 다음에 요런 글씨를 써요. 위. 뭐 할 위, 하다 위 이렇게 씁니다. 인위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런 글씨도 있어요. 붙어있는 글씨도. 여기 붙어있어. 이게 가짜야. 거짓 위자란 말이야. 사람 위자가 붙으면. 그러니까 자연의 반대는 인위란 말이야. 물론 숲새이기도 합니다. 뭐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의미야? 사람의 의도나 또는 아까 우리가 오늘 시간에 처음에 말했던 뭐가 가미된 거야? 인간의 마음이 가미된 것을 인위라고 불러. 그죠? 이거 붙여놓으면 거짓이 되고. 그러면 이게 인이고 이게 자연이고. 그죠? 그러면 얘가 거짓이면 자연은 뭐야? 참이죠. 그리고 연결하는 거야. 그렇게. 그런데 회계는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 이거야. 왜?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고 본 거야. 쉽게 말하면 속세를 십장 홍진으로 바라보지 않았어. 근데 어떤 노래나 시조들은 어때요? 십장 홍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다. 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왜냐면 이 차이를 물어볼 수 있어요, 시험에서. 이렇게 십장 홍진을 넣은 시조도 우리가 여러 번 나왔었고, 또 퇴계의 시조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비교해서 물어볼 수 있어. 관점의 차이.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이황은 다른 분들, 일정 부분의 다른 시조 시인들 또는 벼슬하는 우리 사대부들이 숙세를 십자공지도로 봤단 말이야. 때가 묻고 더럽고 탐욕에 쌓였다고 봤단 말이야. 어떤 문인들은. 근데 이황 선생님은 그렇게 안 봤어. 왜? 이런들 나아가면 어떻고 들어가면 어때? 그러면 이때 이황이 생각하는 나아감이란 뭘까? 이황이 생각하는 추는 뭘까? 이렇게도 한번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이게 다 소수형 문제야. 뭘까요? 무엇적 차이가 있을까? 속세를 십자공진으로 바라보는 작가와 할 수도 있어. 추려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작가의 차이점은 뭘까? 왜냐하면 공통점이 있거든. 왜? 출은 대로가 되는 거고 천은 선비가 되는 건 똑같아. 그건 변하지 않아. 근데 왜 누구는 십자공진이라고 말했고 탐욕이라고 말했고 이황 선생님은 괜찮아라고 말했을까? 이유가 뭘까? 이거 서술하시고 비교해서 서술하시고 그냥 문제야 한 문제. 네. 체질 가능성이 너무. 괜찮아요. 네. 그래도 돼. 그 식장 홍진이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출해서 좀 나아가는 게 이제 백성을 위해 올바르게 일하는 게 아니라 약간 간신이 되고 정치 권력을 가지려고 힘쓰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 같고 이황 선생님은 진짜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그렇게 봐서 십장 홍진은 아니라고 보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황 선생님은 뭘 믿었냐면 굉장히 긍정론자죠. 그러니까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 근데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거야. 항상 그냥 나가면 안 돼. 처했다가 나가야 돼. 누구든 태어나자마자
배모가 될 수 없으니까 반드시 그 이전에 그 과정을 거쳐야 돼. 성현들이 갔던 이게 도사님이 나오는 그 개념이야. 성인들은 갔지만 그들이 갔던 길은 남아있네. 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몇 수인지 수는 기억이 안 나. 아홉 번째 수죠. 고인도 날 몰라. 나도 고인은 몰라. 그러면 어때? 그분들이 남겨놓은. 내가 그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못했어. 그러나 그분들이 남겨놨다는 게 뭐겠어요? 책을 가르침을 남겨놨겠죠? 그거 내가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먼저 우선이 처야. 먼저 선비로서의 삶을 닦아야 돼. 근데 그 닦는 게 과거 시험보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야. 그들의 꿈이. 그들의 이상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진짜를 닦아라.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의 과거 그를 볼 때 말폐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나? 우리들 과거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급제를 하는 거야. 어사와 하고 말파라고요. 알겠어요? 학교 간 다음에. 나는 지금 뭐 한 거야? 나는 처했잖아, 다시. 그죠? 그냥 다시 안 불러주더라고. 다시 시험 보래. 아직 중시한. 조용히. 우리도 똑같다.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갈 거야. 맞죠? 그러면 이황 선생님은 뭘 중요시 여기냐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가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대부는 결과야, 결과물. 과정은 여기 있어. 똑같아요. 계속 연결되죠? 자습절의 파란 글씨는 결과물. 참고하는 건 과정. 그러니까 올바로 과정을 겪은 자는 출하면 진짜 이거 참 대보가 되는 거지. 우리가 아까 설명해 주셨다. 그러니까 경륜을 펼치는 게 출이야. 지금은 준비, 우리 똑같아. 여러분이 지금 과거 시험 준비하는 거랑 똑같아. 준비하는 거야, 경륜을 쌓는 거야. 학문을 탐구하고, 탐구. 그리고 나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지도하는 거야. 함께 성장하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야. 이왕승. 근데 속세를 십자공진이나 이렇게 자꾸 무심해야 된다. 자꾸 그걸 강조하시는 시도시인도 많잖아요. 그거는 그쪽을 부정적으로 보거든. 그러면 그쪽 자기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리로 나아가는 상당수를 목격한 거야. 목격한 거지. 탐욕. 그 과도한 탐욕을 목격한 거지. 그 거부하는 거죠. 근데 이황 선생님은 믿는 거지. 그걸 이황 선생님이 더 많이 목격했어, 사실. 이황 선생님이 살아계셨던 명종 때 그 시대가 서화가 몇 차례나 일어나고 그 앞시기에 서화가 계속 일어났단 말이야. 서로 그 탐욕과 그걸로 그냥. 근데 이황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바라본 거야? 그걸 바라봤어요. 직면했단 말이야. 서로 그 탐욕과 그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권력욕과 명예욕과 돈 욕심에 산업 잡혀있는 사대부들을 본 거야. 겪었어. 그런데 이 상태를 이황 선생님은 어떻게 봤을까? 이 상태를. 누군가는 저주했고 이 상황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황 선생님 역시 뭐가 필요한 거야. 역시 제대로가 필요하구나. 제대로가 안 되니까 얘네들이 나오는구나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만 놓고 이게 싫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결국 내가 들어가는 걸 좋아한다는 건 물론 이런 풍랑이 싫기도 해. 그렇기도 해. 내 스타일은 들어가서 뭐 하고 싶다는 거야. 가르치. 다시 나도 계속하고 또 후학. 이게 너무 중요하다. 마치 우리가 지금 하려고 후학 양성. 농부 같은 놈들 만들지 말자. 성현이 간 길을 버려두고 나가서 탐욕질. 어떤 성현이 탐욕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도 수양하고 다시 그 다음에 후학들 제자들을 제대로 된 길을 이렇게 지도한다면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진출할 거 아닙니까? 이거 막지 않았다는 거야. 부정하지 않고. 그런 친구들이 나아가면 올바른 이들이 진짜 꿈꾸는 세상. 자연에서 천도를 제가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어렵지 않게 설명해 주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거야 설명. 지가 모르면 계속 헛소리해요.
어려운 말,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만들어서 그럼 애들은 전혀 왜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것만 꿰고 있으면 풀린다. 아, 지금 질문도 그런 것 같아요. 부정하지 않는다. 이왕의 출처가 아니다 이게. 이왕의 출처. 나아가려고 애쓰는 건 인정할게. 그런데 우선이 뭔 줄 아니? 그건 결과물이야. 배우가 되는 건 결과야. 과정은 바로 천도, 자연의 선리, 자연의 길. 이게 도랑 자연은 도는 자연이고,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이게 이황 선생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자, 교사가 어렵게 생각할 거 우리 교사가 될 거야. 맞죠? 근데 엉터리로 배워서 그걸 마음이 똑같아. 암기하고 달달달달 외우고 결과만 그냥 맹목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막 암기하고 했어. 자, 그런 친구들도 과거에 나아갑니다. 어디로 나아가요? 그게 우리가 가르치는 곳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해봅시다. 가서 뭘 하겠냐. 거기서 내가 무슨 직을 얻기 위한 탐욕도 부리겠지만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다? 아이들을 우리는 평생 가르쳐야 하는데 뭘 가르칠 것이냐. 자기가 놓은 건데 똑같아. 그래서 이런 과정, 이분이 출처가는 바로 자연에서 그 도를 얻는 길. 요거라고 좀 많이 좀 설명이 길었지만 출처가만 여쭤보셨지만 조금 연결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뭐 또,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설명해주신 부분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218쪽에 네, 그 백구맹이라는 단어가 나와서요. 제가 이게 뭔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정확한 그 사전적인 정의 같은 건 없고 어떤 분이 인터뷰한 내용 그 신문 기사였나? 그런 데서 이 백구맹의 뜻을 봤는데 그 혹여 조정에 벼슬 하러 나갈 일이 생기면 갈매기에게 곧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남이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책에는 백구의 그 구가 망아지여가지고 백구맹의 그 백구가 갈매기도 되고 망아지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거는 뭐, 요 구절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백구라는 요 표현이, 교교 백구라는 표현이 이제 그 고사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시경에 나오는 어떤 그 시 구절에 있는 내용을 채용한 것으로 좀 보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풀어낸 방금 읽으신 백구맹 이런 표현들은 시경의 맥락에 맞는 의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 여기 지금 해설은 그 원의도, 원시경에 등장한 백구의 표현을 조금 풀어놓은 거로 보면 좋겠다. 그러나 이영 쌤이 가지고 온 것은 여기에 맥락, 도산 12곡에 이황 선생님이 이 작품을 쓴 의도의 맥락과 좀 연결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다 가져올 수가 없고 그중에 백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백구는 이제 보통 이제 시경에서 따올 게 뭐냐면 현장. 그러니까 현명한 어떤 자, 지혜로운 자라고 이제 그걸 가져온 거예요. 여러 가지 고사가 있고 다양한 시경의 표현이 있는데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여기서 어떤 의미로 이제 뭐라죠? 가져다가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이제 가져다가 변화시킨 거죠. 자, 당신들 현자 아니냐? 그 말은 너희들이 지혜롭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이게 이황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선비들에 대한 이 긍정적 생각이에요. 너희들 모두 현자가 될 씨앗을 갖고 있지 않니? 너희들은 모두 깨달을 수 있는,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어.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처럼 힘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그 지혜로움을 모두 여러분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데 왜 그걸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 너한테 있어. 그리고 자연에 있어. 그것만 찾으면 돼. 그 다음에 나가도 좋고, 물러가도 좋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아까 우리 그 이황 선생님의 그 출처관과 연결되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경에서 나온 그런 표현까지는 보다는 거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였지만 뭐 갈매기냐 뭐
백구냐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이황 선생님이 거기서 따다가 사용한 이유는 흰 백구라는 건 아주 뭐 고결하고 되게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현장. 인데 네가 이미 네 안에 다 배움의 소질도 다 갖췄고 네 안에 다 있어. 그런데 그걸 왜 밖에서 찾죠? 딱 멀리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여기서 찾아. 라는 의미로 차용해서 좀 변형해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저 기출 관련해서 질문이 아, 있는데요. 네. 네. 저 이 2020, 작품 보산시료 2000년, 관련인가요? 아닙니다. 아, 다른 작품. 다른 네. 네. 어부단가랑 어부사시사 관련되어 있는 기출인데요. 연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2020년도 A형 9번 서술형 문제예요. 혹시 기출을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네, 기출들을 좀 보셔서 잠시만요. 2020년 네, A형 9번 서술형이요. 네. 잠시만요. 네, 질문 주세요. 네네. 여기 작성 방법 두 번째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여기서 그 작성 방법 두 번째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면 여기 지금 윤선도에 아니 그 다 하고서 자료가 나오는데 이 자료가 어부사시사 발문을 좀 발췌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다의 니은을 여기 니은은 어부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작가가 나의 이연보라는 잠시만요. 윤선도란 작가가 공감적,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작품을 창작했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발문을 참고해서 나에 나타난 공감적, 비판적 수용 양상을 윤선도의 여기 어부사시사 구절을 참고해가지고 서술하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발문으로 제공되어 있는 이 다에 대한 좀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부분을 조금 먼저 네,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네. 두 개의 문단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에는부터, 뭐,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공감적으로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 두 가지를 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네, 이 다 전체에 대해 일단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2020년 A형 서술형 9번에 가나다가 나오는데 가는 어부단가 나는 어부사시사 다와 관련된 저기 자료에 업사적 발문이죠. 발문에 좀 이해를 하고 싶다. 이런 이것인 것 같아요. 혹시 문제를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읽고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어부사가 있었는데 어느 사람이 지은 것인지는 모르나 이때 이 당시 2020학년도 시험을 치른 후에 어떤 분들입니다. 우리 현재는 아니고 어부사니까 어부사만 보고 찾은 거예요. 검색을 했겠죠. 그럼 보통 구런의 어부사가 따라요. 제일 유명하니까. 그거라고 말하면 아니야 그게. 분명히 앞에 우리나라라고 말했어. 불어는 차이니스 중국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자꾸 그거 해석한 걸 놓고 이걸 자꾸 비교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건 안 된다 일단.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야. 어부 사람이니까 어부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꼭 사가 아니요. 어부 가도 맞아요 사실은. 있었는데 어느 사람이 지은 것인지는 모르나 도시를 채집하여 가락을 붙인 것이다. 그러니까 더 옛날 시대를 수집해서 이제 뭔가 노래를 불렀던 것 같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를 읊으면 강바람과 해우라는 건 이제 뭐 비죠. 바다에 내리는 뭐 해무일 수도 있고 그 안개일 수도 있고 그런 이슬일 수도 있고 해무가 치아와 뺨 사이에 생겨나서 사람으로 하여금 표현이 세상을 버리고 홀로 서게 하는 뜻이 있게 한다. 이 말이 약간은 뭐 정확하진 않아요. 일단 그 어부사를 읊으면 강바람이 지나가고 그죠? 해우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뭔가 같은 뭐 바람도 불고 뭔가 뭐 물도 생기고 이런 것 같아. 사람으로 하여금 표현이 세상을 버리고 홀로 서게 하는 뜻이 있다. 이게 부정인지 긍정인지 정확히 모르겠어 일단. 그죠?
근데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세상을 버리고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이라면 우리가 공부했던 속세를 버리고라고 자연으로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 어부사를 읊기만 하면 속세를 버리고 자연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 인 것 같아요. 일단 이러므로 농암 이연보 선생이 좋아했다고 말했어요. 이걸 좋아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적인 느낌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걸 윤손도가 쓴 글인데 이게 발문인데 이 노래를 이연보가 좋아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연보 선생이 어부사를 좋아했다 이거야. 왜 좋아해? 바람도 막 느껴지고 막 어떤 뭐 막 바다 강물 이런 것도 느껴져서 속세를 떠나서 자연으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막 들게 만들어. 막 갈구하게 만드는 거죠. 막 이렇게. 그러고 싶어, 그러고 싶어. 이걸 이연보 선생이 좋아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해보자면. 이연보 선생이 이 삶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뒤에 퇴계 선생도 끊임없이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퇴계 선생이 도산신법 공부했잖아요. 연결돼 있네요. 그분은 나가도 좋고 들어가도 좋지만 진짜 들어가서 자기가 자연을 통해 즐기고 배우고 수학도 가르치고 다시 말하면 이 첫 문단을 정리하면 뭐예요? 어부사라는 이 노래의 성격 알 수 있죠. 자연을 노래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걸 이연보 선생도 이황 선생도 좋아라고 말해요. 오케이? 그래놓고 그러나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나가 음양이 서로 상응치 못하고 언어가 신비 완비되지 않았다는 누구의 말입니까? 윤선도 선생의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첫 문단은 어부사가 있었고 이현보 선생도 좋아했고 이황 선생도 감탄했다는 거야. 칭찬하고 감탄했다. 그거에 나도 어떻다는 거야. 동조한다 이거야. 동의한다. 그러고 보니까 동의의 경륜. 그러나 그랬잖아요. 동의의 경륜 이거 정리해 주시면 나왔던 거예요. 이게. 저 수업 시간에 맨날 했던 거. 자, 아무튼 이것을 이 작성 방법에 보면 다를 참고하여 나에 나타난 그러니까 분명히 다의 니은을 나의 작가다라고 했습니다. 윤선도가 공감한 거는 뭐냐? 그죠? 뭐다? 자연에 대한 세상을 버리고 자연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오케이 공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잘라놓은 것 같아요 문단. 그럼 밑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비판적으로 본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일단 요 다에 대한 해석은 좀 되셨을까요? 네네, 이해됐습니다. 네. 문제까지는 안 풀어드려도 괜찮은 거겠죠? 근데 그 비판적 그런 수용 네네. 양상에 네. 여기 이 문단에 나타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 그 이 문단은 어떻게 이거를 재구성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음. 그리고 그 구절이 나타난 것도 같이 찾아서 쓰라고 했는데 활용해서 네네. 혹시 답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좀 참고할 수 있는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달을 보면 맨 끝에 구절에 우리말을 사용했다는 이제 부분, 그죠? 나는 우리말을 사용했다. 이 말은 그 어부사라는 게 너무 좋아, 공감이 돼. 그죠? 그분들도 이해되고 이 작품 어부사라는 이 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숙제를 버리고 자연으로 들어간 어떤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 그런 것들 얘기했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근데 우리말이 별로 없어. 라고 한 거죠. 나는 대신에 우리말을 많이 썼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넓게 줬어. 이 문제의 의도는 너무 좋았으나 이게 구절을 찾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어느 한 구절이 딱 있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활용만 하면 되겠다. 그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배 메어라
지국총을 갖다 쓴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 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가가 어부단가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영호 선생이 어부장가도 쓰고요. 어부단가도 썼어요. 긴 노래도 쓰고 짧은 노래도 쓰고. 그 다음에 그 후대가 윤선도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부사라는 게 맨 위에 있고 고대 누군지 알 수 없는 노래가 어부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부단가가 있고 그걸 이제 돈 떠서 발전시켜서 그걸 더 발전시켜서 윤선도의 어부사시가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윤선도가 다 해서 우리말이 우리말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한자어 투성도 아닙니다. 어부사라는 노래가.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부단가도 보면요. 완전하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어떤가요? 이게 근데 확실히 발전했다고. 근데 어때요? 천심녹수, 만척청상, 십장홍진, 강호, 월백, 무심을 빼면 그게 우리말이라고. 그 말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해보는 거야. 추론. 어부사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럼 얘보다 더 어부단가보다 훨씬 심했겠죠. 거의 한자 성어의 나열이야. 이라고 봐야 돼. 왜? 여기도 여러분 천심독수 만피 빼니까 우리말이 9번은 보라보니 그 다음에 십장록 홍진의 이 조사 언매나 가련능고 하거든 하거든 더욱 하해라 요게 우리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율이 어부 얘가 50대 50은 안 되지만 비율로 따지면 그렇다고 하면 어부사는 추론 어떻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심이 심하다고 그랬어. 다해서 안 맞아. 우리말을 쓴 게 거의 없다는 말. 그러면 50% 이하겠죠? 이렇게 추론이야. 오케이? 그런데 나를 보세요. 다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율을 끄집어내볼까 한번? 하야 누웠다가 열을 아래 나리려다 뱀에어라 뱀에어라 이 흘러오니 이 가깝도다 지국총 지국총어사 이건 우리말이 아니에요 사실. 소리긴 한데 우리말이긴 하지. 이제 그걸 한자로 표현해놨는데 그 다음에 낚시질은 일단 어때요? 어부 단가보다 어떻습니까? 훨씬이죠.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어부사 시사에 뭘 어부사에 대한 특징에 보면 우리말 그 다음에 고유어 아름다운 우리말과 고유어를 사용했다고 어부사 시사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가보다도 가 지문은 힌트가 안 될까?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그러면 뭘 찾는 게 좋을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정해져 있진 않은데 어떤 걸 찾으면 조금 더 좋을까? 자, 예를 들면 여울, 여울, 옷, 낚시들, 손 이런 표현 어때요? 명사죠. 그리고 뭐죠? 순, 우리말 명사. 의미를 드러내는 명사, 그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 명징한 게 어부단가에는 없어요. 어부사에는 더 없겠죠. 근데 폭이 너무 넓어. 그런데 보세요. 또 있어요. 나에는 훨씬 많아. 누웠다가 흘러오니. 근데 그게 가에 어때요? 잘 보시면. 돌아보니 이런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돌아보다라고 하는 용어, 서술어 또는 용어. 이 가에도 쓰여져. 그러면 나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가의 평가보다 나의 평가를 평가자들이 후대에 우리말과 고유어를 훨씬 정말 자유자재로 잘 썼다고 말하고 있거든. 근데 가에도 썼잖아. 썼잖아요. 나도 한자가 있긴 있어. 맞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면을 보고 더 우리말과 고유어를 썼다고 비교할 수 있는 가가 쓰일 수 있을까? 조건으로, 힌트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추리입니다, 추리. 여기서 굳이 구조를 활용하는 건 가하고도 한번 비교해봐. 가에도 우리말 있거든. 한자도 있고 나에도 우리말이 있고 한자가 있고 근데 윤선도의 어부살사가 훨씬 더 후대야. 그리고 다에도 이연보 선생에 대한 선배로서의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내가 후배라는 얘기야. 근데 내 노래가 더 낫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오케이? 둘 다 가와 나나 내가 배운 건 뭐냐면 내가 공감하고 배운 건 뭐냐면 숙세를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는 내가 좋아요. 어부 단가도 좋고 어부 사도 좋고 어부 단가도 좋아요. 그런데 어부 사는 너무 심해. 그다가 이연보 선생 얘기 안 했지만 작품을 줘버렸잖아. 가에다가 우리가 볼 수 있잖아. 바로 비교하라는 거야. 이런 의도 아니었을까? 물론 더 확장된 뭐 많아요. 우리말이 되게 많이 나왔다고. 누웠더니 내리려다 뭐 흘러오니 가깝다 또다 밀러라 어떻든 거 아래 엄면한 우리말만 한자 빼고 우리말만 빼면 나에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구조를 활용해서 다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는 조금 뭔가 조금 더 제한할 수 있는 걸 줬으면 뭐 가와 비교라든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출제자는 그 의도를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순우리말. 다른 것도 순우리말인데 뭐 순우리말 명사? 이렇게 되면 붙여기죠. 여울, 옷, 낚시질, 손 이런 거. 순우리말 고유어로 또 고유어죠. 고유어로 돼 있는 명사의 구절. 여울, 옷, 낚시질, 손과 같은 이런 시어를 사용해서라고 그죠? 이렇게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죠. 정답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추론을 좀 거치고 여러분 이때에 지금 답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송원이 어떤 사고를 거쳤을까? 지금 제가 어떤 논문 갖다 놓고 거기에 얘가 들어서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요. 사유를 통해서 출제자가 가는 왜 줬고 나는 왜 줬고 가는 왜 줬고 이게 추론의 영역 할 수 있고 보여드리는 거.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출제의 의도가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구나 그분들 박사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정말 이 시종을 탐구했던 분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자습서 수준의 대단해. 그렇구나.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관련 같은 부분에 네네. 네. 문제요? 그다 예, 예. 질문에서 그러나 음양이 서로 상응치 못하고 해서 음양이 서로 상응치 못하다는 거는 어떤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이 사실은 밑에 나오는 우리말이라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말이 없다. 말과 글이 안 맞는다. 제가 그러니까 한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네, 이 의도, 이 맥락의 의도는 고유어 쪽에 조금 포커스를 가지면 되는데 이 순우리말, 음양이라는 우리 말이면 우리 말이 그대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한자어가 섞이지 않는 이렇게 이 음양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 손이다. 우리말이잖아. 그럼 손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 어부사나 이런 작품에서 뭐라고 쓴다? 손 숫자를 써버린다. 이러면 이게 우리 말과 쓰는 글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죠. 음양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윤선 선생이 이제 완벽하진 않았지만
되도록 우리말, 순 우리말로 한 노래를 짓고 싶었다라고 이해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혹시? 네. 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이 어부 단가에 천신녹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야, 참 깊고도 푸르구나. 이게 우리 말이잖아. 우리말. 깊고도 푸르구나. 근데 쓸 때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천신녹수로 써버린다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말과 글이 안 맞는 거야. 글은 한자고, 말은 순우리말. 이게 자꾸 조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됐을까요? 선생님, 그러면 저 네,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러면 그 어부사시사에서 나오는 지국종 어사화는 네, 원문에는 그 음성상징어인데 원문에는 한자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 답으로 지국종 어사화를 써도 될까요? 예시를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시를 이렇게, 참 애매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뭔가 좀 더 이렇게 제안을 좀 더 해줬었으면, 얘는 뭐라고 음성상징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렇게 보세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이 실제로 어부사가 존재합니다. 어부가로 존재해요. 사실 어부사라고도 하고 어부가라고도 존재하고. 근데 거기에 이게 원래 저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찌그덩 어열차예요. 지국총 어사화가 아니라 이 노를 적는 소리예요. 찌그덩 어열차라고 쓰는 게 사실은 맞죠. 진짜 우리말로 하려면 음성상징어를 의성어죠, 의성어. 의성어를 쓰려면 사실은 찌그덩 어여처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지국총 우리말이 아닙니다. 한자예요.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어부 사이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윤석 선생이 말한 것처럼 우리말을 노래로 옮기려고 했으면 우리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노를 젓는데 노가 나무 이렇게 돛담배 이렇게 나무로 돼 있는 배인데 이게 소리가 날 거 아니면 삐그덕 소리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말이잖아요. 소리를 표현한 거. 저는 우리가 찌그덩 이런 소리가 나. 그럼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윤 선생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총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음만 빌려온 한자를 그대로 쓴 거야. 근데 이거에 이 소리는 이미 어부가에도 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어부사가 있었는데라고 하는 이 어부사에도 지국총 어사라고 한자로 쓰여 있어요. 이걸 단순히 우리말로 바꾼다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에 나오는 천신녹수를 그죠? 예를 들면 어부사에는 천신녹수라는 국어 우리 한글로 써 있는 게 없어요. 가로 쳐져 있고 예를 들어 천신녹수라고만 표기한 거야. 그래놓고 조사만 뭐 천신녹수 가 이거 노래만 쓰는 거야. 마치 이런 걸 뭐라 하죠 우리가 구결. 혹시 여러분들 국어 저기 중세 고대 국어의 구결 이도 이런 거 있잖아요. 구결에 보면 구결을 입결만 해라 뭐야 조사나 공부하셨죠? 앞에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할까? 실제적인 의미를 가진 이런 형태소나 이런 단어들은 한자를 쓰고 뒤에 어만어미나 조사는 우리말을 쓰고 이게 구결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어부사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해하시고 그게 힌트를 얻으시는 게 뭐냐면 천신녹수를 뒤에 있는 가로를 없앴다고 해서 얘가 한자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자어잖아요. 근데 지국총 어사화에 이 어부사에는 얘가 전부 한자로 써 있어요. 음만 빌려온. 오케이? 그러면 그 한자를 병기하지 않거나 쓰지 않고 지국총 어사로 썼다고 해서 이게 우리말이냐? 한자어잖아. 소리. 한자의 소리값을 빌려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로 썼으려면
삐그덕 삐그덕 어영차라든가 찌그덩 찌그덩 어영차라고 썼으면 윤석호 선생이 말한 그런 우리말 표현식이라고 보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 쪽에 의미를 부여. 왜? 가에서도 그건 안 썼습니다. 가에서 쓴 게 뭡니까? 굽어본다는 건 용언이죠. 그러니까 품사고. 그러니까 동사 아닙니까? 보시고 돌아보니 이는 조사고 얼마나는 부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렸는가? 이것도 용언이고요. 그렇죠? 또 조사고요. 하거든 조사고요. 부사고요. 하여라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게 나에도 있잖아. 그러면 그냥 써줄까? 그럼 되게 많이 써야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직중직통어사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 이걸 우리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한자어가 병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노젓는 소리는 직중직통어사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근거는 어부사에도 직중직통어사가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비판한 게 아니잖아. 수용한 거지.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참 어려워요 이건 진짜.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기출 관련된 문제는 추후 같은 문풀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 심하게 풀어줍니다. 여러분 풀고 네. 그 문제 관련된 건 아, 아닌데 네. 그냥 좀 기출보다 보면 네. 옛날이 훨씬 네. 약간 딱 던져주면 답이 이만큼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던 것 같은데 2020년도 약간 넓게 나왔던 게 있으니까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점점 답이 확 나오는 건지 아니면 또 이렇게 좀 답이 포괄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건 출제자의 의도 또는 역량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딱딱딱 떨어지는 것만 확실하게 나중에 보면 떨어지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또 몇 개의 문제들은 이제 그 실수인지 아니면 그냥 넓게 보려고 한 건지 의도는 알 수 없으나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리도 가능하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걱정이잖아요. 이게 넓게 나오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가 이제 걱정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기출을 중심으로 좀 한번 쭉 살펴나가시고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거를 조율할 수 있는 또 논들을 또 이제는 지금 6월 달까지는 어쨌든 작품에 몰빵해서 기출과 연관해서 기준 답안하는 거고 이제 문풀이나 모의고사를 가면 또 작품 공부합니다. 또 해요. 지금처럼 반복해서 현대식 또 하면서 어떻게 기출하고 직접 제가 말로 연결시켜 드리면서 어떻게 좀 좁혀가면 좋을지를 또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문제 관련해서 네. 사실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있는데 저 이 문제 저 혼자 스스로 풀었을 때는 그 그라나가 이제 역적부사니까 그 뒤로 뭔가 비판적인 내용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음양이 서로 상응치 못하고 언어가 심히 완비되지 않았다. 이거 두 개를 키워드로 잡고 이걸 비판하고자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생각이 난 게 어쨌든 수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한 내용은 그렇게 두 가지가 맞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어부사에서 나타나 있지 않아서 내가 이걸 수용하기 위해 받아들인 게 우리말 사용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음양이 서로 상응하지 못하고 언어가 심히 완비되지 못한 부분을 찾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우리말 사용이 제대로 가랑 나 비교했을 때 쓰여진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건지 그렇게 분석을 하면 되는 거였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작성 방법에 공감적 수용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판적 수용이라고 있어요.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비판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이 문제를
아, 문제점을 찾으라고. 그럼 나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돼. 네, 그럼 결국은 도원, 낙홍, 인쇄공진 이거 써야 돼. 그게 아니라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용이라는 건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보다 나은 방향으로 갔다는 게 수용이잖아요. 받아들였다는 거니까. 네, 그걸 찾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문제 삼고 그보다 더 나은 쪽으로 한 게 뭐냐? 그게 우리말 사용이다. 결국. 네. 네. 또 뭐 다른 작품이나 혹시 또 뭐 질문 있으시나요? 네, 선생님 저 네. 그 교재는 196쪽이고요. 그 네. 방 안에 현는 촛불 요 시에 해석의 질문이 있어서 어, 네. 말씀드렸는데 그 두 번째 행이랑 세 번째 행에 이제 반복해서 속 타는 줄 모르는 고, 속 타는 줄 모르노라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뭐 겉으로 눈물 지는 게 뭐 촛노령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속이 타는 게 초각 안에 이제 심지가 타들어가는 거를 이제 보고 쓴 건 알겠는데 이 모르다라는 시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속 타는 줄 모르는 거라는 게 속 타는 줄 모른다라는 게 내가 진짜 속 타는 걸 모른다는 건지 근데 실제로 내가 I don't know인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식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는데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지금 저기 196쪽입니다. 교재. 방 안에 현난 촛불입니다. 196쪽. 보면 모르는 거에 이제 또 조금 이렇게 집중을 하신 것 같아요. 뭘 모르는 거야 도대체?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이 작가, 그다음에 시대까지 엮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럼 우리 사육신이라는 걸 확인하고요. 방 안에 켜있는 촛불은 누구와 이별을 하였길래 이게 촛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기 얘기죠. 자기나 우리 뭔가 도모했다. 단종을 도모했다. 뭐 세조를 죽이라고 했다. 인물들이잖아요. 이거 사육신. 그게 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첫째 구절에 누구와 이별했느냐라고 누구와 이별했겠어요? 내가 님과 이별한 거죠. 그죠? 이 개가 단종과 이별한 거죠. 이게 진짜 시대를 엮는다면. 길래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뭔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겉으로 눈물 지다는 건 뭐야? 눈물 흘리는 거잖아요. 눈물이 막 흘러. 님을 떠나버렸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모르는 거에 보다 속 타는 거에 먼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속 탄다는 게 뭘까에 집중을 먼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뭘까요? 속 탄다는 거. 뭘까? 네? 아, 마음이 아프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님과의 이별이라면 오케이. 그런데 얘가 지금 초란 말이에요. 그러면 표면적인 거로 상상합시다. 초를 생각하세요. 초에 불 켰습니다. 그럼 불이 붙었죠? 그럼 뭐가 떨어지죠? 촌, 농이, 눈물. 그죠? 그런데 얘를 계속 켜놓으면 어떻게 되죠? 초는? 사라져. 근데 그거를 인간이라고 한다면 죽어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초의 속성. 빗댄 거죠. 그러니까 초가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를 밝히죠. 초는 그러면서 자기는 죽어가는 거야. 이게 나야. 이게 이게야. 또는 사육신이야. 그럼 이렇게 만약에 연결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흘리는 건 단순히 슬퍼함만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단종이라는 이제 사육신과 단종이라는 놓고 본다면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이분들 죽었잖아. 무슨 행동을 하다가. 무슨 행동했을까요? 포기를 했잖아요. 왜 했어? 그러면 안 되니까. 단종이라는 임금이 폐위되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슬픈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슬픔과 분개의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겉으로 눈물을 흘린다는 것. 단순히 안타까워. 어휴, 우리 감정 돌아가시네. 애를 넘어서는 사람이 왜 이분들은 죽었잖아. 자기 목숨을 걸었잖아요. 이분 목숨을 건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그 말씀 드렸어요. 이분들은 전부 다 집현전 학살이었다고. 20대 청춘들이었다고. 그리고 수양되고 나고 다 동기였단 말이야. 친구였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 친구가 서로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가 왕을 패하고 쫓아냈잖아.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 그때 죽이려고 했어. 이들이 자기 친구를 발각이 됐어. 세조가 알고 잡아왔다고. 그때 뭐라냐면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도 그 친구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미국식으로 합시다. Hey bro, hey bro, bro. 아니라고만 말해. 안 했다고 해. 다 아는데 증거가 차고 넘쳐. 다 들어왔어. 증거가 사진 찍혔지, 동영 CCTV 찍혔지, 다 찍혔, 다 들어왔어. 근데 딱 아니라고만 말해. 얘들아. 근데 다 뭐라 한 거야? 했다. 했고 나는 너를 왕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미안하다 친구야. 친구야 먼저 갔다 그랬는데 미안하다 친구야. 여러 번 여러 번 그렇게 요청했어요. 태조가. 아니라고만 해. 어떤 일을 할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할 줄 알고 행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시도하려고 하고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굽힌 사람이 없다. 그래 다 죽은 거야. 어떻게 죽었냐고? 사지가 찢겨 죽이거나 살갗이 벗겨져 그냥 죽이지 않았다니까. 정말 잔인하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할 수 있겠어? 살가죽을 칼로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하나 점점이 벗긴다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상태. 그냥 차라리 뭐 목을 매단다거나 사약을 죽여서 먹이지 않았어요. 거열형, 마차에 소울에 이 수레에다가 사지를 이거 거열이라고 해. 사지를 묶어. 그래갖고 찢어. 왼쪽으로. 근데 살아있잖아. 자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이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전 안 했는데요. 얘가 시켰는데요. 난 그럴 것 같은데. 친구야, 나 알잖아. 나 그런 사람 아닌 거야. 나 알지? 쟤가 원흉이야, 쟤네 세놈. 그럼 367이 됐겠지. 아, 60, 아, 367. 450이 자, 마우스가 땅에 붙었어요. 그런 말 쓰지 맙시다. 떨어졌다면 쓰지 말고 땅에 붙었지. 이해되시나요? 뭐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실천하고 걸렸어도 그래서 단순히 슬퍼는 님을 잃은 하나의 그냥 배경 없는 해석이고 역사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이별이라는 건 내가 모셨던 내 왕을 쫓겨나거나 죽어가는 그거에 겉으로 눈물을 흘린다는 건 뭐예요? 저항하고 슬프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죽을 줄 몰랐냐는 거야. 알고 있다는 거야. 질문처럼 보이지만 모르는가가 몰랐니? 라고 의문형이 아니라 설위예요. 답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자기한테 답은 없지만 설이란 말이야. 죽을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 촛불 같아서 그러니까 촛불을 이렇게 들고 나 똑같아. 우리들도 나도 같아서 내가 임금을 패하는 이런 폐륜이잖아요. 이건 너무 내가 분개하고 슬프고 안타깝고 그 저항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속하는 눈물이야, 눈물. 그런데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걸 내가 모르겠는 마치 우리 그 휴전선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살아야 쓰겄는가. 왜 답이 이미 있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설명을 길었지만 그리고 배경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죠? 교수님, 네. 그 206쪽에 10년을 건너해야 206쪽이요.
불화일치에 대해서 아직 뭔가 명확하게 딱 네. 있지가 않아서 지금 화자가 네. 이 초가집하고 불화일체를 느끼는 건지 뭔가 그런 거. 근데 여기 보면은 설명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에 해석이죠? 네,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이 초가집이 청풍 명어를 끌어들이기 위한 공간이었고 결국은 청풍 명어를 아우르는 자신이 있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초가집은 시인 자신이라고 말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청풍 명월도 뭔가 시인 자신 같고 그럼 그냥 이 모든 상황의 무사일체를 이룬 건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지금 몇 문단이실까요? 네 번째 네 문제. 번째 하나, 둘, 셋. 이렇게로 시작하나요? 이렇게 자연 속에로 시작하나요? 아, 자연으로의 자연으로 몰입. 몰입은 중장에 이르러 더욱 가속화된다. 아니 첫 줄이. 네, 저 이렇게 자연 속의 지음이로 시작하죠 그 줄이. 아니에요, 위에 그거 문단. 위 아 위에요? 자연으로의 아 몰입. 자연으로 해. 아 위에 청풍 아. 명월이 네. 그 초가집은 청풍 명월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간이고 어. 또 화자는 청풍 명월을 아우른다고 하고 있는데 네네네. 초가집은 자신이라고 어. 의미를 하고 근데 이거를 하여튼 이해가 안 된다. 잘 와닿지가 않아.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요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화일체. 이 말을 아시죠? 불화일체. 그러면 이거 설명했긴 했었지만 다시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물은 뭐죠? 물? 아는. 참. 아는. 아, 물 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잖아요. 일체라는 말. 근데 이 표현이 잘못 해석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우리 시험에 나왔던 현대소설 까먹었습니다. 제목은 이효석의 삶이라는 소설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그 대상이 되는 주인공의 인물이 나무하고 하나가 되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주인공이 나와요. 산에 있을 때 너무 좋고 낙엽과 하나가 되고 내가 낙엽이 되고 뭐 내가 낙엽이 내가 되고 내가 나무가 되고 나무가 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보면 물하고 즉 나무라고 하는 물과 내가 마치 어떻게 해야지 합체 뭐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물일치라 볼 수 있지만 이 원래 이 유학에서 말하는 물화일체가 뭘까? 이걸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설명 간단하게 합니다. 빛내고 시간을 보고 배도 고프고 심도 여기 덥지. 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나오고. 아까 덥다는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은 더우니까 약간 좀 약간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송순이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유학에서 말하는 물화일체만 이해하면 요 말이 이해될 겁니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내내 말했고 오늘 시간에도 시작할 때 했던 얘기예요. 여기가 어디죠? 공간 어디죠? 그렇지. 그러면 이 물은 사물이야, 사물. 그런 사물. 그렇죠. 그럼 정말 얘하고 내가 하나가 되면 이게 물화일체일까? 왜냐하면 여기 초가집이 날아가 있거든. 이 표현에 한번 읽어보신데 초가집은 바로 시인 자신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초가집이 돼버리면 그럼 나를 막 녹여가지고 3D 프린트로 만들어서 나를 녹여서 초가집을 만들면 그게 물화일체가 아니고 여기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요약합시다. 걱정이. 지금 화자가 자연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있으려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왜 초가 성간 짓고 바람, 청풍, 명월 그죠? 왜? 그걸 짓고 여기서 뭐 하려고? 목적이 뭐냐는 거야. 이분의 목적.
이게 뭘까요? 이거 다 했던 거야. 이제 다시 끌어내야 돼. 이게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뀌어도 이분은 같아. 여기서는 이 작품은 똑같아. 이 목적이 뭐야? 처음 처, 처. 어디에? 자연 여기 썼잖아. 자연. 왜? 왜 자연에 처하고 싶은 거야? 무심해지고 무심해지고 싶어서. 근데 이런 표현들이 좋아. 아주 좋아. 그래도 여러분 확실히 배운 티가 나. 좀 교양 있는 분들 같아. 확실히 수준이 높아. 이걸 풀어서 좀 풀면 무심하려고. 그죠? 그럼 어떻게 무심하게 될까? 계속 반복. 어떻게 하면 무심하게 되죠? 무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어떻게 해야 무심해져? 오래다 돌을 닦아. 좀 더 자연을 자연에 닮으면 돼. 지금 어디 있어? 다양성 근데 자연에 뭘 닮죠? 아, 좋아. 나는 토끼풀이 됐대요. 변함없는 것 회의적이지. 인위적이잖아. 또 뭐야? 불변성 불변. 하여튼 되게 좋아. 역시 배우 티가 나. 확실하고 교양 수준이 높다. 송순도 사대부잖아요. 본질을 다시 돌아오는 거야. 사대부의 꿈은 무엇인가? 나,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고. 그럼 여긴 물러난 자리야. 물러난 자리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 물러난 자연이죠. 이걸 자연. 그럼 무심해야 돼. 뭐 욕심, 무심. 그런데 그걸 배워야 돼. 근데 그게 아까 도산 12곡에서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봤지만 그들이 가던 길이 남아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진짜 로드가 아니라고 이게. 그들이 남겨주신 말씀이지. 네, 책임에서 말씀이죠. 그 깨달은 거지.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다? 그냥 자연의 현상.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현상. 구체적이어야 된다니까. 형상적이어야 돼. 그 말 항상 드리잖아요. 나는 뜨거운 게 너무 싫어. 아까 우리 너무 더운 것도 싫고 너무 추운 것도 했잖아요. 나는 해가 너무 싫어. 이제 막 했던데 욕해. 해를 욕한다고. 쌍욕한다. 근데 해가 여러분에게 누가 쌍욕한다면 어때요? 어떻게 되냐? 당장 해버리겠죠. 근데 해한테 내가 해를 봐. 지금 해가 떠 있다. 쌍욕을 해. 그럼 해가 어떻게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이거 봐라. 이런 막 쟤도 욕해 막 나한테 내 귀에다 대고 막 너 한번 죽어봐야지. 너는 오늘 300도로 내가 구워 먹어버리겠다.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죠. 그 뭘 배우잖아. 저게 무심이야. 자꾸 우리가 무심의 마음을 무심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저 해는 이해 관계가 없잖아요, 나랑. 시, 비, 이해야 이러면 시, 옳다, 비, 그르다, 이득이 된다. 인간은 시비이해로 불러간다. 나한테 이득이 되면 좋은 사람, 칭찬하고 나한테 해가 되면 욕하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이게 그냥 인간의 삶이야. 근데 해는 달은 별은 욕해도 뜨고 욕하지 않아도 뜨고 욕한다고 2번 뜨고 욕 안 한다고 3번 떠주고 반만 떠주고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해가 운행하는 길이 뭐다? 천보다 맞죠? 인간이 걸어가는 길은 인도야. 근데 인간은 언제나 시비 이해를 따지고 그것 때문에 굴러가기 때문에 잘했다가도 이 이해관계에 안 맞으면 버려버리거나 또는 나에게 뇌물을 많이 줘. 내가 권력이 있고 나에게만 와서 뇌물을 많이 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오케이. 매줄게. 내가 힘이 있거든. 이게 인간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야. 네가 돈 많이 줬으니까. 이걸 탐욕이라고 부르고 이게 인도야. 인간이 걸어가는 길이야. 그러니 이 송순이 여기에 썼던 것처럼 이 사대부가 걸어가는 꿈 물론 각각 다 다르지만 본질을 얘기해요.
이들은 뭐다? 뭘 채받고 싶다? 하늘의 이 무심한 돌을 채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채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이걸 가지고, 근데 원래 사대부는 이걸 가지고 나아가요. 너무 우리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부 제대로 하고 나아가요. 그 세상을 밝히고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교육을 밝힐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초가집이 내가 되었고 뭐 바람을 불러들이고 하게 되었다는 게 공간적이고 건물적인 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화자의 상태는 된 건 아니에요. 고리라라고 해서 마지막에 그런 이상적 삶에 대한 희구야, 바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는 돼 있고 얼추 알아.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되고 싶어라는 거야. 탐욕을 놓고. 이해되나요? 그걸 무라일체라고 부르는 거야. 나무와 내가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이 연필과 내가 하나 되는 걸 무라일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유학적 개념에서는 내가 내 마음과 내 삶을 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정치인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 뭐가 걸렸어. 내가 아는 애들이 뭐 걸렸어. 어떻게 했다? 권력을 써서 봐주고 무마하고 저놈은 나를 괴롭힐 놈이고 또 다음 뭐야? 그냥 잡아 쳐들이고 막 갖다 휘둘러. 우리 모든 삶에 이렇게 똑같은 다 펼쳐져 있어. 그럼 어떤 정치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이 다 정치가라니까. 왜 정치 얘기하세요가 아니라 이 작품 썼던 송수 자체도 정치인이야. 작가이면서 철학가이면서 정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도 정치를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 내 개인이 아니라 사익, 나 개인 또는 내 주변, 나랑 잘 아는 애들, 나랑 친한 애들의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공익이라고 되는 거어 공익, 공익, 대중을 위한, 다수를 위한, 민중을 위한 그런 정치, 그런 권력은 그래서 위임받은 것이다. 대중들로부터 그걸 하라고 위임받은 거지. 근데 역대가만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권력을 마치 자기가 쥐고 내가 잘해서 가진 것처럼 부여하는 그 칼날을 마구잡이로 써서 비참한 만료를 여러분 나치 우리 히틀러도 어때요? 자살해서 죽어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독일 수많은 사람들을 결국 학살하고 죽이고 전쟁 결국 지는 비참하게 잡히기 직전에 권총전단합니다. 그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그죠? 너무 거창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은 개념이에요. 단순히 뭐 초가집과 내가 하나야, 달과 내가 하나야 이게 아니라 그 이치, 그 이치. 그러니까 초가집이 나라는 건 상징이죠. 내가 그 가운데 내가 딱 서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강물, 나를 이렇게 흘러가는 지나가는 바람,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 이것들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야. 그죠? 근데 그 하나 된다는 의미는 뭐냐? 내 마음속에 사이. 여러분 그런 일을 학교에서 많이 생깁니다. 진짜 어떤 거냐? 미운 애들 있어. 미운 애들 있어. 미운 짓 하고 미운 말 하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복수를 하려고. 교사입니다. 복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활용해서 점수를 깎는다거나 벌점을 준다거나 예전에 때렸죠. 아니면 표정으로 죽이고. 이거 있잖아요. 알아. 사람이 다 알아요. 느낌이다. 교사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고 학생이 나를 다 느낌으로 알아. 우리는 말 안 해. 그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포함된다는 거야. 사이, 개인의 감정으로 인해서. 하여튼 여하튼 이해가 좀 더 어려워졌나요?
눈빛이 더 조금 더 이해를 해봐야 돼. 그래요. 근데 조금 느낌이 오긴 해요. 네. 좀 한번 곰곰이 그게 결국은 이 물알체겠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고도 만약 여러분이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교장이 됐어. 그럴 수도 있잖아. 이래. 근데 뭔가 이제 그런 걸 막 들어와요. 막 업체도 들어오고 막 교장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공개 입찰 같은 걸 사업을 하니까 그럼 여러 업체가 와. 그럼 이제 사실 그걸 보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훨씬 밝아졌어 그게. 근데 좀 이제 예전 시대로 합시다. 그때 이제 꼭 문서 안 남겨도 되고 좀 이렇게 딱 친한 업체인데 좀 밀어주고 싶어. 그런 입장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나는이라. 그럴 때 과연 정말 합리적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그죠? 전부 공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건지 아니면 그냥 뒷돈 좀 받고 친한 게 아니라 이제 얘가 봉투를 더 많이 갖고 왔어. 얘는 조금 갖고 오고. 그죠? 나한테 때마다 뭐 술이고 막 그거 하나 어떻게 달라고 그럼 남이 크게 있어. 그런데 이게 이런 일들이 우리 뭐 아유 내가 지금 뭐 시험도 안 봤는데 교정해가지고 근데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떤 판단을 해. 지금은 그럴 거야. 당연히 안 되죠. 뭐 공적이다. 근데 그분이 너무 뭐 좀 뭐 있고 너무 친하기도 하고 뭐 그러고 뭐 그러면 가게 돼 있다는 게 인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가릴 수 없는 어떤 현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그것이 공익인지 정말 모두를 위한 길인지를 판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들이 와요. 선택의 시점들이. 그런데 기준이 있는가? 그걸 판단할 사람 기준이 있어야 뭔가 여기까지면 내가 받아도 여기까지는 안 된다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우리 삶을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 돼요. 근데 이분도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지향하고자 그런 노래다라는 것이죠. 좀 어렵겠지만 조금 천천히 하고 있죠. 질문은 짧은데 답이 너무 길어요. 이해시키려고. 네, 뭐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시작합니다. 뭐 하나만 더 받을까요? 그 하나 있습니다. 네네. 더 받을게요. 네, 그,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네. 257쪽이고요. 257쪽에 산촌의 눈이 오니라는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해와 감상 요 밑에 쪽에 있는 이해와 감상의 첫 번째 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시가 신음이 이제 배경이랑 연가지었을 때 유배 중에 이제 단절 그다음에 고독감을 썼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해 감상 밑에 부분을 보면은 위의 시전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 탈성리학의 표본처럼 거론되어 온 작품이다라고 하는데 이 탈성리학이란 단어를 처음 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 탈성리학이 무엇인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뭐 어쨌든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대고 나하고 들어가. 어. 근데 살이니까 그게 아니다. 이것은 들어가고 나아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봐왔다는 거죠. 그냥 그냥 뭐 대구로서의 삶, 그다음에 뭐 성비로서의 삶과 무관하게 그냥 한 개인이 자연을 좋아하는 뭐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어. 그러니까 우리 있잖아요. 성리학이 아니어도 뭔가 권력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연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성리학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리학이라고 한다면 물러감도 의미가 있잖아요. 뭐 하려고? 아까 말했던 물안치하려고 무시, 자연으로부터 배우려고 추라는 이유는 그걸 펴려고 수신제가 하고 그게 수신제가야. 다른 말이 아니란 것 같지 않습니까? 수신제가라는 게 결국 자연의 도를 채받는 거야. 수양. 치국평천하 출. 오케이? 이런 기존의 자연에 사는 사람도 있었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진출을 좋아하는 사람도 이건 그냥 뭐 성리학이 아니어도 존재했던 거야. 인간의 삶에서. 근데 성리학은 그것을 연결돼 있는 걸로 본 거죠.
나아가려면 일단 추신제가부터 해야 한다. 자기 수양이 필요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국립학교 교사로 나아가려면 암기 공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진짜 작품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진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나아가 진출해서 아이들을 성장시켜야 한다. 이게 이제 성리학적 이 부분인데 이 탈성리학이라는 건 이 작품을 삼촌의 눈이 오니를 그렇게 안 봤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안 봤는데 비판하는 거죠. 이 표현은. 역시 신음도 그 테두리 안에 있다. 이 작품도 그 테두리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 유배 얘기 이게 배경이거든요. 유배가 쓴 게 맞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유배라는 건 이미 정치라는 걸 얘기한 거야. 진출했다가 강제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강제로 자연의 공간 지금. 진출했었는데 또 진출 계속 하고 싶은데 강제로 내 의도와 무관하게 자연의 그러니까 탈성리한 게 아니라는 그런 답답함,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혹시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저 그럼 네. 궁금한, 그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문학사 공부할 때 강호 가도하고 강호 한정을 구분해서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기 지금 신음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시조를 강호 가도로 볼 수 있다고 하시는 건지,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기도 맞아요. 강호는 자연이고요. 한정은 말 그대로 이제 편안하게 한, 이 한가한 한자예요. 정은 이제 그 마음, 한가한 마음, 말 그대로 자연에서 한가함을 즐기는 그런 마음이 표현된 것. 그걸 강호한정이라고 하면 되고, 강호가도는 자연에서 노래하는데 뭘 노래하냐면 도를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생리학자들은 말 그대로 그냥 도학자들이라고도 해요. 이분들이 추구하는 건 도야, 도. 왜냐하면 가장 위에는 도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게 왜 대부로 갈라지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도가 있는데 그 도를 자연에서 네이처가 아닌 하여튼 그걸 닦는 거. 도를 닦아야 돼. 그게 수도라고 하고 수양이라고 하죠. 그 도를 실천하는 것밖에 없어, 이 사람들은. 그죠?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사대부들은 다 그렇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모두 태생이 똑같아요. 근본. 그런데 우리가 강호 한정, 강호 가도라는 이 표현은 이미 1970년 이후 조윤재 선생이 붙인 이름이야. 원래부터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건 강호 한정이라고 그러고 어떤 건 강호하더라고 하냐. 그런데 이건 작품 얘기고 작품을 볼 때 한정이냐 가도의 얘기고 사대부들은 다 도합해야 그냥 도. 오케이? 우리가 지금 시조만 보고 있어서 그렇지 이분들이 한시를 엄청나게 썼잖아요. 한시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도가. 왜냐하면 이들의 꿈은 그냥 도를 이루는 겁니다.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백성들한테 펼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호 한정이나 강호하다라는 말은 작품에 어떻게 드러났냐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노래에 지금 도가 드러납니다. 이걸 강호하듯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비교하시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부산 실곡하고 비교해요. 그걸 채봤자고 하잖아. 이게 강렬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이왕. 여기 숨어 있잖아요. 뭐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노래 뭐라고 강호 시조라고 합니다. 시조. 그러나 어찌 보면 아까 배경을 들이밀지 않으면 한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연에 들어갔어. 어이구 그냥 풍경이 눈이 많이 왔구나. 초가집 같은 게 있구나. 그죠? 밤에 달이 떴구나. 밤이구나. 달이 떴구나. 그러니까 어떤 거야? 표면만 보면 많은 학자들이 그냥 자연을 속에서 그냥 자연을 좀 완상하는 것, 거기서 그냥 좀 여유를 누리는 것, 그렇게 본다면 굳이 본다면 한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도 볼 수 없는 게 아까 말했던 이분이 유배를 간 걸로 본다면 이건 한정이라고 볼 수도 없고
가도라고도 보기가 어려운 거야. 내용으로. 배경과 뭐라 그래요? 역사적 어떤 사실과 맥락과 작품을 연결해도 두 개가 잘 안 드러나. 그죠? 그럼 그냥 강호에서 부르는 노래, 그걸 강호주라고 써서. 이렇게 보면 좋죠.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만 작품의 내용상 혹은 조금 배경까지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작가의 어떤 그런 배경까지를 좀 엮을 수 있다면 좀 특이한 경우 엮어서 도를 추구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강호하더라고 볼 수 있고 왜 도를 노래하는 겁니까? 자연에서 그냥 자연에서 좀 평화롭고 여유롭게 좀 이렇게 쉬면서 자연을 즐기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강호 한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경계가 명확한 건 아니다. 다만 강호 가도의 대표적인 작가가 이황 이 선생의 작품이다라고 보고 기준점을 삼는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또 꽤 많이 오늘 또 여러분 열이 막 그냥 목소리에도 눈에도 그냥 아주 그냥 훌륭할 타오르는 이런 열정이 느껴지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혹시 또 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놓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글 폼에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도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또 한 주 또 잘 건강하게 보내시고 또 제가 모두의 아까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일기도 한번 강세기도 써보고 편지도 써보고 불안한 감정도 한번 있다면 드러내보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명상도 하고 다양한 분들로 또 잘 건강한 또 야채나 과일 좀 잘 드시고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